어제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고갈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앞으로 돈을 받을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나오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 뭐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 그 꿀팁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만. 누룽지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누룽지는 참 개운하고 좋은데 연금 이야기로 나오면 또 머리가 아파지지 또. 사실 지금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한 1200조의 재정을 갖고 있고 앞으로 보험료가 들어오고 또 수익률이 나면서 이게 2040년도에 1700조까지 늘어나게 되는 엄청나게 큰 재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정을 잘만 운용을 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보험료 수입과 지출만 잘 조정이 되면 사실 국민연금은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산율은 이제 떨어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진입하면서 연금을 많이 받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2040년까지 1700조로 올라갔던 기금이 2055년 불과 15년 만에 빵이 됩니다. 그래서 급전직하란 말 아시죠? 그냥 이렇게 쭉 많이 쌓여왔던 기금이 그냥 15년 만에 급전직하해서 빵이 됩니다.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이제 매년 걷어들이는 보험료가 있고 또 이제 지출하는 뭐 보험 연금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죠. 뭐 국고도 투입을 할 거고 들어오는 보험료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뭐 사실 훨씬 적게 받겠지만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안의 가게를 운영할 때도 통장에 한 1, 2천만 원 쌓아두고 월급 받으면서 쓰는 것과 통장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 굴리면서 쓰는 것과 기본적으로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래 좀 맛있게 먹자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고 돈이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뭐 하나 사면서도 야 사지 마라 그거 왜 사니 좀 싸게 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기금은 좋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 가고 있고 2055년에 기금 고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공포까지 됐거든요. 내년도 시행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약간 개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그랬냐? 보험료율을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는 걸 좀 더 내라 해가지고 현재 9%인데 13%까지 8년에 걸쳐서 올리기로 했어요. 대신에 연금 받는 금액도 조금 더 올려주기로 해서 지금 소득 대체율 41.5%에서 43%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지만 더 내는 걸 좀 많이 내라 해가지고 기금 고갈을 조금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055년에 고갈되기로 한 국민연금 기금이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꼴랑 9년 연장돼서 2064년까지 기금 고갈이 연장이 됐고요. 물론 이제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9년 시간은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2055년이나 64년이나 어차피 연금 받을 때 되면 기금 없는 건 똑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이번 개혁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뭐 취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활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원래 국민연금 개혁을 해서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그러니까 고갈을 늦추는 것 이전에 또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5년, 10년 연장 늦춘다고 해봐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50년, 100년 후에도 연금 제도가 유지되려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보다 적게 받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잖아요. 내는 것도 더 내는데 받는 것마저 줄어들면 어떡하겠니? 라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대립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개혁된 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받는 연금액도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는 현재보다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쨌든 안 좋아진다. 그냥 안 좋아지는데 좋게 하려고 노력해봐야 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안 좋아지는데 그럼 얼마나 천천히 안 좋아지게 할 것이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의 인터뷰를 따왔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인데 72, 68, 65, 77세입니다. 85.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나요? 저 받고 계시지.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연금 거기에 대해서는 한 100, 한 20 정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요. 공무원 연금. 공직자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한 180에서 한 200 가까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60세부터 받았지 아마? 처음에는 60몇만 원 받았는데 현재는 98만 원 정도 받아요. 국민연금을 혹시 받고 계세요?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받고 있어요. 한 얼마 정도 받고 계신가요? 한 200만 원 받아요. 월에 생활비는 얼마 정도 사용하세요? 먹고 사는 쓰면 한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여유 있게 하려면 모자라죠. 그건 이제 나름대로겠지만은 지금 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 왜 그러냐면 군것질 많이 해. 하루 보통 먹고 즐기고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내 몸을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고 그러고 하루 한 3만 원에서 조금 더 쓰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까지 써. 많이 쓴 편이지. 그럼 월에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렇지. 그 정도는 평균 쓴다고 봐야지. 내 생각에 한 200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두 식구 기준일까요? 예. 노후 자금으로 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둘이 사는데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동사무소 주는 거 기초연금은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한 30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고 애들이 도와주니까 두 식구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두 식구 살려면 최소한 200만 원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하면은 200만 원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집만 있고 하면은 애들 없이 둘이서 먹고 살려면은 매달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은 써야 될 것 같아. 몇 식구 정도 기준으로? 둘이 월에 300만 원 정도. 노후자금이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캐시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건물을 렌트 해가지고 세돈을 받으면은 한 달에 가격 점포 한 두서너 개만 가지고 있어도 500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월에 500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러면 자기 생활은 지장이 없고 그걸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고 좋죠. 그러니까 그거야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다 틀리겠지만 내 같은 경우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그냥 안식처 있고 내 집 있고 앞으로 계획은 없어. 얼마를 살지 내일 살다 죽을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여유있이 저축을 해놓고 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남한테 안소리 않고 살아가. 자녀의 도움도 받고 있으신가요? 아니야 전혀. 아들내미는 이제 일항사고 또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딸내미는 또 이제 직장생활하고 남매인데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노후 준비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는 이제 부인이 세상을 조금 일찍 떴고 내가 혼자 지금 독신으로 있고 애들은 출가해서 지금 생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돈 많은 돈이라도 한 몇 억 가지고 생활해 그냥. 우리 아들이 도와줘요. 용돈으로. 그래서 내가 색소폰도 불고.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개 투자한 것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살아가는데 노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녀의 도움도 받고 계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집도 있지, 연금도 받지. 저희 식구 방금 왔던 식구가 내가 죽어도 죽을 때까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연금 체계 중에 1층 체계, 하나의 이제 연금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기본적인 체계일 뿐인 거고, 그 이외에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까지 더 있어요. 은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뭐 퇴직연금까지만 하더라도 노후 준비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주로 이제 좀 복지가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부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또 세계 나라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출, 수입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모든 국민의 노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연금 준비에 대해서 꼭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각자 도생.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국민연금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 준비를 하셔야지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해야지,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본인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소비를 즐기고 했던 세대들이 늙게 되면 젊을 때와 똑같이 하거나 오히려 더 하게 된다.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부 돈 쓰는 시간이에요. 국민연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후 준비할 때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이렇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3층 연금 체계를 다 갖고 있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퇴직연금도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 DB형은 열심히 회사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고, DC형으로 옮기신 분들은 내가 또 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 그 꿀팁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만. 자동이체. 자동이체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이제 뭐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을 운용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어떤 펀드, 어떤 ETF를 사야 되냐, 어떤 연금을 가입해야 되냐, 뭐 어떻게 운용해야 되냐, 뭐 많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여기 아마 이 누룽지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또 뭐 여기 사라, 무슨 뭐 여기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그런 거 많이 들으세요. 뭐 어차피 뭐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해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 게 결국 뭐냐면, 자동이체를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넣지 말아라. 아시겠죠? 여러분이 뭘 하시든 관계없이 그냥 우량한 펀드, 우량한 연금, 우량한 상품에 가입하신 다음에 자동이체만 하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빠져나가요. 나는 잊어버리고 10년, 20년 지나면 내 통장에 엄청난 연금이 쌓여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 할아버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연금을 아까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신데,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 예정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국민연금을 2030년대가 되면 국민연금을 월 400만 원 받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똑같은 조건을 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0.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젊으실 때 국민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한 게 없어요. 왜? 급여에서 자동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동으로 뛰어간 것이 내 노후를 준비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걸로 하시지 마시고, 강제로 급여 이체, 강제로 자동 이체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잘한 방법이 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더 각성해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자기의 한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좀 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좀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직장 생활을 했든 간에 근로자 생활을 했든 간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떳떳하게 그냥 남한테 욕 안 먹고 살아가는 거. 아,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들이 줄줄이 있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만 30몇 년을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뭐 사업을 한 사람도 많고 자동차가 많은 시절이니까 뭐 자동차 정비업소도 한번 하고 싶었고, 옛날에는 그 배터리 집이라고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못했어요. 그걸 내가 식구들 때문에.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식구가 다 굶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그냥. 그래서 그걸 못 해본 게 후회스럽습니다. 지금은. 지금 보면 아마 내가 뭔 사업을 했든지 뭐 장사라도 했지 내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오르고 나중에 가서 적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보장이 된 거고 꼭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한마디 해준다면 뭐 자식들이 물론 다 그냥 아픈 거 없이 남한테 아순소리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뭐 많이도 소용없고 몸만 안 아프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착실하게 살고 너무 허황된 꿈 안 꾸고 국민연금 같은 거 착실하게 넣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너무 이제 살기가 빡빡하니까 자꾸 허황된 꿈을 꾸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은 그냥 착실하게 산 사람이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산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말고 남의 눈에서 필물을 흘리게 하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이 세상 한번 와서 살다 가는 거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한 남을 도와주고 멋있게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살다가 편히 가면은 이 다음에라도 욕을 안 먹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앞으로야 이제 건강만 된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다른 욕심 없고 이제 건강만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나오면 이제 뭐랄까 여생을 그냥 편안하니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거 생각하고 하루하루 지내는 게 큰 보람은 없어. 왜 그냥 뭐 원체 이제 몸도 좀 안 좋,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 좋아.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랄까 몸에 이제 뭐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면서 이 세상 그냥 편안히 갔으면 이런 생각밖에 뭐 드는 게 없어. 건강하고 나이 들면 뭐 여기저기 다 아프기들 시작을 하니까 우선 이제 건강이 우선이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이나 뭐 정신적인 면으로 이제 그냥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욕심을 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편안한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무술, 쿵후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내가 태권도, 여러 가지 운동, 권투만 빼놓고 다 했어요. 약간 제가 26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내가 지금 85살 먹어도 성건강합니다. 건강.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운동을 하려고 사실 이거 먹고 한번 보여주시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쿵어 32식입니다. 건강히 살면서 친구들한테 술 먹으면서 내가 물어봐요. 야, 니네들 몇 년 사냐 하면 대부분 사람이 2년부터 5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보고 물어요. 너는 얼마나 사냐 하면 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년, 2년 반 해서 야 이놈들아 20년 아니면 25년 웃어요 전부 다. 그러면 20년 살면 제가 105살입니다. 살 수 있어요. I can do it. 내 마인드는, 정신은 신체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먹고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난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I can do it.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뭐 그냥 내가 알아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못 받을 정도가 되면 니네 집도 날라가. 근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그렇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민연금에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엉망이 될 거예요. 아니 뭐 일할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생기지. 자, 그럼 애들이 돈이 없어요. 그럼 집을 사겠습니까? 집값도 똥값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물론 강남에 일부 있는 부자들이 산 동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지금 10억짜리 집이 나중에 1,000만 원에도 안 팔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라. 국민연금 못 받을 정도가 되면 네 집값도 폭락할 거고 네 자산도 폭락할 거야.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 나라를 떠나야지. 망해가는 나라에 왜 살아? 근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힘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나라라고 생각되면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고를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뭔가 약간의 이제 통증은 있겠죠. 사회라는 것이 그런 변화를 거쳐가면서 일부 희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듯이 88년도 국민연금 처음 시행됐을 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이 국민연금 제도 결국은 망한다. 이거 못 받을 거다. 국가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후회한다. 그냥 정리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